다음 주제를 못 넘어가네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댓글에서 이운선님께서 비판은 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비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쌍욕하지 말자고. 제가 정철승 변호사 기분 나쁜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쌍욕을 하잖아. 쌍욕을. 문재인 그자는 이러면서 어따 대고 지가. 어? 지금요, 어제도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떤 놈이, 예?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개새끼, 소새끼 하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이 또 열린민주당과 붙어 있더라고. 제가 비판하지 말자 그랬어요? 쌍욕하지 말라고. 예? 그 얘기를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저는 쌍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혁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근데 쌍욕하지는 말자고. 왜 쌍욕을 하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 비판하지 말자 그랬어요, 언제? 정철승 변호사 뭘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게 비판입니까? 쌍욕이지? 참. 아, 진짜 열받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 조작. 김의겸을 고발했는데 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일까? 입니다. 자, 김의겸을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대요. 자, 그래서 오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고발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실제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의겸만 고발을 했어.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들은 보도를 또 고소를 안 해, 고발을 안 했어. 왜? 하려면 얘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왜 얘만 해? 그리고 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지? 왜? 자, 오늘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김건희가 김의겸을 고발한 줄 알았어요.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한 걸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가 아니고 뭐였다? 대통령실이더라고. 김건희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김건희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김의겸을 고발한 겁니다. 김건희가 했으면 고소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자, 좀 이따 기억할게요. 자, 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문제가 된 적도 없다.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핵도 아닌 소리죠. 김건희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의혹은요. 어떤 거다? 2010년 10월에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약 20만 주를 매도를 해가지고 약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던 거고, 약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과 2차 조작 사이, 1기와 2기 사이의 텀이 저는 이걸 방학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1번 조작과 2번 조작 사는 게 1학기 조작과 2학기 조작, 도이치모터스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방학이 있었는데 그 방학 동안 탐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동안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명백합니다. 이거는 김건희 계좌로 20만 주의 주식이 거래가 됐고 그 결과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난 게 명백해요. 그리고 그
거래는 누가 한 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같이 가담을 한 것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 맞아요. 이게 왜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왜?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 조사받은 바 없다고?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수사를 받으면은, 조사도 그것도 조사 안 받았잖아. 이거 조사 받으면 따라 나오겠지 이게. 에? 왜? 1학기하고 2학기 사이에 방학 기간 동안 해먹은 거니까 1학기 조사와 2학기에 대한 조사하고 나면 당연히 방학도 하겠지. 조사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라고. 조사를 받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조사 받은 바 없대. 소환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으면서 뭐 없다고 그러게. 자, 여하튼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택도 아닌 억지야. 이거 분명히 무고죄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게 무고죄죠. 이거 딱 무고죄 각이야, 무고죄 각. 그죠? 자, 그리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우리 기술 작전주에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딱 요걸 가지고 자,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뉴스타파 시민부 기자 아닙니까? 네. 내용 보면은 너무나도 명백해.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하려면 어디? 이 사람부터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안 해. 왜 안 할까? 자, 그리고 고소를 하지 왜 고발을 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하려면 김건희가 직접 하지 왜 대통령실이 하지? 그리고 이거 분명히 나온 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자, 여러 가지 의문을 풀어줄 한 가지 코드가 사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0년 상반기하고 2010년 하반기에서 201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학기, 2학기. 뉴스타파에서는 1회전, 2회전이라고 했는데, 자, 2010년 10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1회전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방학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방학 기간에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조작이 들어갔던 거죠. 약 20만 주가 들어가서 2010년 9월 9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인데 20만 주를 매도를 해서 자, 저점에서 매수해서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차익이 주식 한 주당 700원. 그래서 20만 주니까 약 1억 2천 정도의 이득을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는 게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다? 네. 법정에서 나왔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한테 물어보죠. 이거 우리 기술 이것도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 같은데 주가 조작 맞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투자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김건희 대통령실에서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자박한 게 아니라 투자자를 소개해 줬다라고 말한 거래. 참,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했어요. 이 말이지 이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참. 자, 어쨌거나 판사가 질문을 하고 검사가 확인을 했던, 그래서 판사와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 우리 기술도 주가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빼박이에요. 제가 빼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추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주가 조작 세력들도요. 자기들끼리 서로 녹음을 막 해. 예. 그래가지고 녹취록이 꽤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이놈이 녹음한 게 있고 저놈이 녹음한 게 있어. 그래서 이놈이 녹음한 게 이 법정에 턱 나오기도 하고 저놈이 녹음한 게 법정에 턱 나오기도 해. 녹취록이 여러 개 등장을 해요. 그 녹취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녹취록 속에 우리 기술이 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녹취록 속에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의 대화도 오가요. 자, 그런 것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 그런 걸 보고 판사가 이것도 그러면 주가 조작 아니에요? 우리 기술 이거? 물어본 거고 검사는 야, 이거 확인돼요. 그 민모 씨가 한 거 맞아요. 라고 민모 씨가 우리 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하면서 같이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굳이 우기면서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누가 말했어? 아무도 말 안 했잖아. 이게 아니래. 주가 조작했다는 말이 아니래,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그 고발장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 말은 판사하고 검사가 한 말, 이 말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굳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는, 그래서 상대방을 무고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무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진실이 아니면은 보도한 기자부터 고소를 하지 왜 보도한 기자는 안 해? 왜 김의겸만 해?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응? 이건 뭐냐? 추가적인 보도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보도를 뉴스타파 보도라고 하면은 보도가 안 돼. 거기서 보도를 막고 싶은 거지. 고소를 막 해버리니까 고소하면은 추가 보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또 고소하네. 이거 보도하면 우리도 고소당하겠네. 하지 말까? 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략적 봉쇄 소송을 위해서 일부러 김의겸을 표적 삼아서, 기자는 빼고 김의겸을 딱 표적 삼아서 한 거예요. 진짜로 허위면은 기자를 고소했겠지. 근데 그거는 못하고 보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김의겸만 딱 고른 거야.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나 최초 발언할 판사, 검사는 고발을 안 했어요. 해야 정상인데. 그렇잖아? 말을 한 사람을 고발해야지. 보도한 사람을 고발해야지. 왜 그 사람 안 하죠? 자,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지? 보통 우리 고소라고 하지 않나? 왜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고소가 아니고 고발인 이유. 자, 고소가 아니고 고발. 그건 또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소는요, 사건의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고발은 제3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김건희가 아닌 다른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김의겸 의원을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거는 김건희가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대통령실에서 한 거예요. 김건희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한 거예요. 왜 김건희가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했지? 김건희가 직접 한 게 아니란 걸 뭘 말하느냐? 원래 고소는요,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고발의 경우에는 내 게 아니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따라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어. 따라서 나는 내가 잘못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면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고발한 게 아니면은 무고죄가 대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고소인 경우 내가 사건의 당사자잖아.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고 고소를 했다면, 그게 만약에 드러나면은 뭐가 돼? 무고죄가 되는 거죠. 즉 우리 기술 이 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 김건희가 제일 잘 알겠지. 그런데 김건희가 딱 하니 김의겸 의원을 고소를 했어. 직접 고소를 해버렸다는 거야.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주가 조작이 맞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김건희는요, 주가 조작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무고죄 처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 누가 한 거다? 제3자인 대통령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그래서 난 아닌 줄 알고 고발했지 라고 해두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근데 제3자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야. 근데 당사자의 경우에는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죠? 즉 김건희가 주가 조작이라는 거를 당사자는 너무나 잘 알지만 대통령실은 제3자니까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라고 알고 그냥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반면에, 김건희는 야, 네가 사고 친 거 네가 몰라? 네가 죄 지은 거 네가 몰라? 니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남을 저렇게 해코지하려고 고소한 거 아니야? 너 무고죄야! 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죠. 김건희가 고소를 하는 경우. 그래서 대통령실이라는 제3자를 내세워서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다. 김건희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라는 건 결국 뭘 말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김건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서 고발을 했다. 이건 뭐 때문이다? 김건희로서는 무고죄의 책임을 질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거죠. 무고죄의 책임? 달리 말해서 뭐야? 사실이라는 거죠. 김건희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대신 내보냈다라는 거는 뭘 말한다? 자백일 수도 있어요. 자, YMK님, 당당하면 고소해. 예, 맞아요. 고소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지가 직접 나서면 뭐가 된다? 무고죄 책임을 지거든. 근데 지도 알 거 아니야. 지가 주가 조작한 거는. 잘못하면 뭐가 된다? 무고죄가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아무리 다른 사람은 고발을 해도 무고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 모르고 했어. 시켜서 했어. 해버리면 뭐 되는 거야. 무고죄가 피하는 거예요. 즉 고소가 아니고 고발을 한 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선 거는 무고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 말은 달리해서 뭐다? 주가 조작을 자백한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가 조작을 자백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거 자백 아니냐고, 이거 자백 아님? 이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웬즈데이님,
도망칠 구멍 만들어 놓고 복사하는 치사함이라고 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고소가 됐든 고발이 됐든 이번 대통령실의 행동은요, 김건희 특검 추진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명백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거는 이미 법정에 수두룩하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공범들은 다 기소가 됐고요. 지금 처벌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죠. 따라서 그런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김건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뭐 공수처가 있습니다만 공수처의 경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특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이상, 고소고발이 된 이상 특검을 가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특검에 명분을 준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측에서는 특검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건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들은 그냥 안 하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여론 아니야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버티면 그만이야. 어디 되나 보자. 씨. 자, 제가 하나 드릴게요.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특검법을 만들어요. 특검법이 통과되죠. 자, 그 국진당에서 반대를 해도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이게 특검법이 부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쌓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명백한 빨갛게. 자기 마누라를 그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멀쩡히 증거가 있는데도 덮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건 정말 탄핵감이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기 시작을 하면은 다음 총선 때, 이 총선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4년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그러면 대립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도가 윤석열 탄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윤석열, 제가 국회 가서 탄핵시키겠습니다. 탄핵 몰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몰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표를 모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제 탄핵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윤석열이 악행을 자꾸 착착착착 쌓아야 되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 특검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그 악행이 차곡차곡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훅 쌓이게 되는 거죠. 즉, 뭐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다. 돌아가면은 그것도 아마 크게 터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청와대 나오던 이게 뭐냐, 국고를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확실한 건 그래요. 이 윤석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거다. 지금이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국정 장악력이 가장 높은 시점일 거다. 이 고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원래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임기의 절반을 넘기기 시작하면 레임덕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임기의 절반이 오기 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선에서 지는 순간에 레임덕이 올 건데, 자,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공천권 행사를 하면서, 지가 공천권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공천권 행사를 하는 와중에서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툭 튕겨 나와가지고 야 더러워서 못하겠다. 새로운 보수당 결집 라는 식으로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레임덕 빨리 옵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진당 내부에서 공천을 두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레임덕 빨리 와요. 그러면 레임덕은 언제 올 수도 있다? 빠르면은 올 연말쯤 10월 이후 되면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그 전에 특검이 그 전에 탄핵될 거다라는 얘기하는데 글쎄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총선의 그 어떻게 보자면은 그 어떤 주된 쟁점이 윤석열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총선의 쟁점, 총선 쟁점. 아 재밌겠다. 윤석열 탄핵.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은 윤석열을 꼭 탄핵시키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자 탄핵 찬성하시는 분은 저한테 표 주세요. 이러면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사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꽤 괜찮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처럼 해준다면 김건희가 지금처럼 해주신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그죠? 그죠?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